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또 주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그 주식 시장하고 제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배드민턴, 탁구, 골프, 당구, 이런 거 이제 할 때 그거에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 많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주식 강의를 해주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 이제로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그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다는 얘기인데 유튜브 주식 이제 고수분들이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실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유튜브로 배우던 책으로 배우던 이제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마디로 고수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이게 뭐냐면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어떤 현상인데요. 자, 제가 이제 만약에 골프를 친다. 이제 골프에서 싱글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잘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연습장 가면은 거의 프로님들이 계세요.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저기 헬스클럽 가도 이제 PT 강사분들 계시죠. 예. 각 그 헬스장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이야기들이 보면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제각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운동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골프 스윙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 이제 프로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또 다른 연습장 가면은 거기 프로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게 된다. 예. 결론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고수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그걸 보고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는데 적용을 해볼 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다가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책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다가 따라하다가 돈을 잃게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이 주식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워렌 버핏 말 따라했다가 또 돈 잃게 되고 이렇게 한번 돈 잃어보고 저렇게 한번 돈 잃어보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많은 고수들이 있는데 각각 말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경험이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강습을 받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자세를 잡고 하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 새로 이제 만난 강사분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막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연하게도 이제 뭔가를 이제 그냥 우연히 뭘 했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골프채가 있다. 근데
좀 치다가 여기 좀 이렇게 골프채 그립에 그 좀 뭐랄까 좀 더러워졌길래 걸레로 한번 이렇게 닦았습니다. 걸레로 한번 닦았더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잡고 치니까 이게 약간 습기가 있으면서 손에 이게 착 감기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던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고 한 단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동안 이제 근데 이 골프채 그립을 걸레로 닦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전에 이 고수들이 프로들이 이 강사들이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프로님은 이 골프 치실 때 이 그립을 걸레로 한 번씩 닦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당연히 한 번씩 닦지요. 아니 그러면 그걸 왜 저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 사람이 뻥 쪄요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냐 했더니 제가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거요?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숨긴다거나 이제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어떤 이제 루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루틴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알려줄 때 빼먹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괜찮은 강사분을 만나면 그분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알려줍니다.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랄까 이제 뒤죽박죽이죠. 예. 어떤 이제 운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잘 알려주는 강사를 만나서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금세 실력이 있게 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알려주는 강사를 처음부터 단번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식 이야기 해드릴 때 뭔가를 빼먹고 얘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실 때 참고로 보시고요. 예. 다른 분들 영상 보실 때 또 매우 조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 생활할 때. 예. 그러니까 어떤 영상 봤을 때 이 영상 정말 찐이야. 예. 정말 굉장해.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느낌이 오면 올수록 내가 그것을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해보고 저런 것도 적용해보고 그래서 정말 실전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모의로만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돈을 아끼실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을 장착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전에 이런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그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거래량은 정말 뭐 일주일 동안 뭐 밤새서 얘기를 해도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이와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방대합니다. 근데 이 짧은 영상에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보통 뭐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올려주시고 꾸준히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무슨 이렇게
뭐랄까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멤버십을 가입한다던가 무슨 이제 슈퍼챗을 쏜다던가 그런 것을 이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돈 안 드니까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가끔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 이제 달아주시고 그런 걸로 이제 저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래량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거래를 한 양이죠. 거래를 한 양이고 우리가 거래량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제 흔히들 이제 주식시장 뭐 책이나 뭐 이런 데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뭔가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제 중요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고수들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매우 조심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꽂히지 마세요. 예. 저 사람은 뭐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하는가, 이것을 모의 투자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오묘한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팍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죠? 뭔가가 그래? 하면서 이것 봐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죠.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우리 머리의 이 프로세스를 이용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자, 뭐 이번에 뭘 하시면 뭐 덤으로 뭘 드리고요, 뭐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마케팅을 많이 하죠.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공짜를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하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기도 하고, 약간 사람은 보통 이렇게 약삭 빠르다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 그 거래량이 선행을 하느냐, 이것은 선행할 수도 있고 선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직접 실전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들어가죠. 한두 번 확인했는데 잘 맞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잘 맞을까요? 아니죠. 예. 어떤 확률을 뽑아내려면 그 확률을, 표본이 필요하죠. 표본. 이 표본이 10번하고 1000번, 만번하고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많은 표본을 수집하시고 거기서 그 확률 데이터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정말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스스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누가 주가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했는데 왜 안 맞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럼 이것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감소했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했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차트마다 이제 패턴을 알려주면 그 패턴을 여기다가 이제
그림 맞추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패턴 없나 하고 이제 그림 맞추기를 하는데 그게 또 사람들마다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거래량은 거래가 된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때 트럼프하고 막 그 말싸움을 했죠. 그 BBB 법안은 쓰레기다 하면서 막 서로 이제 SNS 말싸움을 하면서 이제 이 투매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는 거, 이게 주가에 선행한다. 이거에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에 선행하니까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거래량이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근데 왜 주가가 그 다음에 올라가지?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되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악재가 터진 날, 급락이 나오면서 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자, 이거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그냥 떨어지면서 거래량 많았으니까 많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주가는 급등이나 급락을 할 때 거래량이 꼭 많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꼭 거래가 많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호가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가격이 있죠. 한 주 팔아요. 근데 한 주를 누가 가서 사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주가의 이제 가격 결정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100만 주를 갖다 여기다 내놨어요. 팔려고. 근데 그 100만 주를 누가 가서 사버립니다. 그 많은 것을. 그러면 가격이 1 올라가는데 1달러 올라가는데 100만 주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팍 증가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락을 했을 때, 자, 무슨 큰 일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와, 이거 빨리 이 배에서 우리가 도망가야겠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근데 하락을 할 때 보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여기서 처음에 10만 주 걸었다가 10만 주가 팍 팔리니까 누가 팔았네? 하고 그 밑에다가 20만 주를 걸어요. 돈으로. 근데 20만 주도 금방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그냥 100만 주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100만 주도 막 팔려버리는 거죠. 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음봉이라는 것은 매도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100만 주를 걸어도 막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면서 상관없어. 뭐 나중 일은 상관없고 일단 팔고 도망가 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막 일단 막 팔고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팔고 나서 봤더니 잠깐만,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매도하려고 나오는 물량들을 나오는 족족이 다 많이 엄청 많이 매수를 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악재가 정말 심한 악재였다면 현금 갖고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매도 물량을 이렇게 많이 받아줄 이유가 없죠. 별로 안 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당일 단기 악재라고 본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떨어질 때 보면 이 지지선이 무너지더라도 별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지 않아요. 예. 뭐 단 하루 만에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며칠간 떨어진 거 다 합쳐도 별로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 예, 여기서 떨어질 때, 예, 현금 갖고 있는 매수자들이 저 물량은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소량 매매가 돼도, 소량 한 주씩 한 주씩 매매가 돼도 주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단기 악재다, 하루에 끝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예, 기를 쓰고, 예, 갖고 있는 예비비 자금까지 다 털어서 매도 나오는 물량들을 족족히 다, 예, 밑에서 입을 벌리고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섬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팔고 떠났는데 누가 이걸 내 걸 막 사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어떤 막 호재가 터져도 막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데, 여기도 막 급등을 하죠. 그런데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바켓으로 갖다 퍼 부은 것처럼 매수를 하는데도 기를 쓰고 팝니다. 예, 막 수백만 주씩 위에 막 쌓여 있습니다. 호가에 보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가 터졌는데 이걸 이렇게 무슨 뭐 오늘 아니면 뭐 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걸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팔아야만 하나? 예, 왜 이렇게 매도하는데 집중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 것도 있지만 이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매도를, 좋은 호재구나, 팔면 안 되겠구나, 매도자들은 없고 매수자들만 몰려들면은 거래량 적게 아주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한 호재가 터졌는데, 예, 그때 아니 호재가 터졌는데 팔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막 엄청나게 팝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보면 결국엔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판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운용하는 자금과 주식의 양이 많기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많은 자금은 세력들이 운용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날은 세력이 움직인 날이다 라고 좀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 사가서 이렇게 꼭지에 팔려고 하지만, 세력들은 여기서 일단 팔고 나머지 잔여 물량들을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 큰 거래량이 터졌다면은 그날 세력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은, 그 이후에 주가가 내리든 올라가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력이 봤을 때 이날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상당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은
뭐 이렇게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매매가 하는 게 아니라 연 단위, 몇 년 단위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력이 많이 샀다. 그럼 세력이 샀으니까 그 이하로 주가는 내려가지 않겠지?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예, 세력은 아주 분할 매매를 몇 달 단위, 몇 년 단위로 한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이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날 뭐냐면 세력이 많이 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그냥 직행을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또 이렇게 투매가 일어나고 그러면 세력은 또 이렇게 사면 되거든요. 근데 세력은 뭐냐면 큰 흐름. 이 회사가 이제 성장성이 아직 남아 있느냐?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장주를 매수하면 된다. 이게 딱 주식의 한마디로 끝나요. 성장주 매수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주식이 성장주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뭐냐면 성장주라는 것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더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이 테슬라가 성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사야 돼요. 성장을 할 거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1년에 뭐 100조를 번다. 근데 그 전에 200조씩 벌었어요. 현재 100조를 번다. 근데 나중에 200조 회복이 되고 400조까지 갈 거다. 그러면 지금 침체기 때 어렵다고 이렇게 할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장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세력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그 세력들은 이 성장주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의 혁신이 대폭발이 미래에 일어난다. 라면은 지금도 싼 가격이죠. 양자 컴퓨터의 대폭발이 일어난다. 자, 엔비디아도 그래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뭐 코로나 초반 때 이때도 보면은 여기 하락했을 때도 보면 이 주식은 성장주다 하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절호의 매수 기회죠. 더 하락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사면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주식은 성장주다라고 믿고 있다면 여기서 사도 돼요. 이게 더 성장할 거다. 여기서 샀다가 막 이렇게 뭐 반토막이 나도 상관없겠죠. 근데 안 샀는데 반토막이 났다. 근데 성장주다. 그러면 절호의 매수 기회죠. 그러니까 2022년에 얼마나 세력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였겠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리신 기회죠. 이 주식은 성장주인데 이게 이렇게 무슨 매크로 금리 인상 뭐 그런 것 때문에 매크로 상황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혹은 뭐 코로나가 터져갖고 하락을 했어요. 근데 성장주가 단기 무슨 일이 터져갖고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면 완전히 저가 매수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장주 파악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거래량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왔네요. 네. 자, 사실 지금 테슬라의 이제 뭐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성장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정말 성장을 할까?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단순 실적 침체 기간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권토중례할 거다. 그래서 회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지금이 매수에 정말 좋은 기회이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데 보통 개인들은 그냥 감으로 베팅을 합니다. 근데 세력들은 뭐냐, 어떤 데이터, 뭐 PER이 어떻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그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승에 그 속에 부실이 들어있다 하면은 더 같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이 테슬라를 이제 이 세력들이 판단했을 때, 이 테슬라는 앞으로 추가로 성장할 성장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장주, 성장주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늘죠. 단순히 봤을 때 뭐냐면, 떨어졌는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 근데 거래량 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력이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가 그냥 바로 직바로 바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세력처럼 매매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거래량이 늘 때, 떨어졌을 때 세력처럼 거래량이 폭증할 때 가서 저가에 같이 사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하나의 단서나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뼈대가 되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감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 연말 랠리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이 뭐 눌림 같은데,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죠.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 수많은 고수들이 있는데 그 고수들마다 말하는 게 다 제각각이다. 조심해야 된다.